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4개월째 모유 수유하고 있는 류아내입니다. 모유 수유는 자연스럽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기 전에 몰랐죠. 아기가 자고 있어서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해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도 있고 기름진 음식 막 먹다가 유구가 막혀 전뭉침이 생기기도 했어요. 중간에 포기할까 수백 번 생각이 들었지만 먹고 있는 예쁜 아기 모습 보면서 버틴 것 같아요. 정말 1년 넘게 완모하시는 분들 대단해요. 그래도 나름 150일간 모유 수유를 해왔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염두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출산이 임박했는데도 수유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모유 수유에 대한 의지도 없고 의무감도 없었어요. 물론 지식도 전무했죠. 아기가 니큐에 입원하는 바람에 유축을 하다가 모유량이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만 해보자 하던 것이 50일만, 100일만 하다가 이유식 먹기 전까지 해볼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모유 수유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모유 수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초산이라 수유 자세를 잡아본 적이 전혀 없었죠. 유튜브와 책을 통해 수유 자세를 익힌 뒤 아기에게 물리려고 하는데 실전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목을 잘 못 가누고 아기 입의 위치를 조절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분명 방금 전에 먹인 것 같은데 또 먹여야 한다니. 신생아 시기에는 수유텀이 짧아 하루 종일 젖을 물리는 느낌이었어요. 새벽에도 거르지 않고 배고프다고 우렁차게 울어 3시간마다 새벽 수유를 했어요. 모유 수유를 하면 응가를 열흘 동안 한 번 싸거나 하루에 10번을 싸도 정상이라는데 저희는 하루에 10번 당첨되었습니다. 아기 엉덩이 씻기고 기저귀 갈다가 손목이 너덜너덜해지는 줄 알았어요.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 변이 묽기도 하고 수유할 때마다 힘을 줘서 그런지 아기가 변을 싫었어요. 유축을 많이 한 탓인지 사출이 심해 아기는 자꾸 살에 들려 몸을 활처럼 뒤로 젖히고 제 가슴을 마구 핥히고 오열을 했어요. 빠는 힘에 비해 삼키는 능력이 따라오지 못해 캑캑거리고 수유 거부까지 이어졌죠. 완모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시련일 거예요. 이것 또한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아기도 적응했는지 지금은 오히려 사출을 즐기며 먹는 것 같아요. 모유는 하얀 피란 말 들어보셨죠? 저는 현대과학 신봉자이기 때문에 모유가 혈액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굳이 식단 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피검사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버렸네요. 그러다가 배달 음식 자주 먹고 생일 시즌이라 케이크를 많이 먹었는데 바로 모유가 배출되는 유구가 막혀 하얀 막이 생겼어요. 모유가 배출되는 구멍이 막히니까 전뭉침이 생겨 가슴이 딱딱해졌고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어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니 잘 안 돼 가슴 마사지를 받고 왔어요. 그 뒤에도 방심한 사이 유두백반이 또 생겼는데 란셋으로 얇게 포를 뜨고 1, 2, 3 마사지를 하여 셀프 케어를 했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찔한 통증이에요. 달고 기름진 음식은 가끔 먹어야 합니다. 모유가 끈적끈적 미끌미끌해집니다. 모유는 젖이 비어져야 생성되기 때문에 아기가 배고파할 때 새벽에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젖을 물렸고 극초기에는 기저부 마사지를 꾸준히 했어요. 국물 많이 먹기,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영양제 먹기, 유선 케어에 도움이 되는 차 마시기, 락테이션 쿠키 먹기, 두유 마시기 등 모유 생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시도해 본 것 같아요. 플라시보 효과일지도 모르겠지만 전량 늘리는데 성공을 했어요. 제일 큰 장점인데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기의 배를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기는 배고픔을 정말 못 참고 자지러지게 울어요. 분유 준비하다가 아기 숨 넘어가요. 우는 소리에 분유 타다가 실수하기도 하고요. 뚜껑을 잘못 닫아 다 흘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유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줄 수 있어요. 모유 수유할 때 나오는 호르몬으로 인하여 자궁 수축이 일어났는데 오로 배출에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유축만 하고 나면 아랫배가 당기더라고요.
분유 수유할 때 나오는 설거지거리도 없고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배앓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요. 저희 아기는 배앓이로 힘들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유 수유는 아이가 얼마나 먹은지 알 수 없다는 점, 초반에는 분유 수유처럼 수유텀을 일정하게 잡는 게 어렵고 수유의 몫이 온전히 엄마한테 쏠리고 아기 없이 장시간 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모유 수유의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기랑 저는 거의 한 몸이라는 거. 제가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세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가장 처음에 했던 자세는 교차유람 자세였어요. 물자.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이렇게 아직 목을 가누기 힘든 아기의 등과 목을 지지해주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목을 잡고 등도 이렇게 지지해줄 수 있어서 자세를 잡기 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이다가 아기가 사출로 한참 힘들어할 때 시도했던 자세가 있었는데요. 바로 무릎에 앉혀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무릎에 앉힌 다음에 먹이는 거죠. 사출이 목으로 직접 쏘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하는데 아기 허리 힘이 없을 때라 자꾸 주저앉길래 기댄 자세를 시도해 보았어요. 기댄 자세는 엄마가 뒤로 기대어 사출이 중력을 거스르도록 하는 자세인데요. 등에 푹신한 쿠션을 깔고 이렇게 기대 누운 상태에서 아기를 엎드려 먹이게 한 자세예요. 이 자세가 사출 반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저 역시 이 자세로 살해 들림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 자세를 시도한 끝에 정착한 자세가 있는데요. 바로 풋볼 자세입니다. 풋볼 자세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자세 잡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수유 쿠션의 문제더라고요. 딱딱한 수유 쿠션은 이렇게 옆으로 끼기가 어려운데 수유 쿠션을 푹신한 걸로 바꾸고 나니까 훨씬 더 자세를 잡기 편했어요. 풋볼 자세를 하려면은 여기 수유 쿠션 말고 다른 쿠션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교차유람 자세 할 때는 이렇게 무릎이 지지를 해주는데 쿠션을 옆으로 돌리고 나면은 지지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별도의 쿠션을 하나 더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쿠션을 옆에 깔고 이렇게 아기를 옆으로 두고 먹이는 자세가 바로 풋볼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저는 이렇게 풋볼 자세로 먹이고 쿠션을 돌려서 교차유람 자세로 왼쪽을 먹이는 것으로 자세를 정착했습니다. 모유 수유를 처음 했을 때 밤낮 구별 없이 배고프다는 아이 때문에 다들 멘붕이 오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도 현재는 낮 수유 텀은 4시간, 밤은 8시간 정도로 벌어져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100일의 기적은 오지 않았지만 기특하게도 150일부터 통잠을 자고 있어요. 아가와 덩달아 통잠을 자는 바람에 모유량이 줄어들어 혼합 수유를 하게 되었지만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하루에 10번 넘게 지리던 인간은 이제 2, 3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6개월만 버티면 직수가 편하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이에요. 하다보니 저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네요. 저의 경험으로 조금이라도 위안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육아팅 하세요. 안녕. 지요? 안녕. 첫 번째는 교차유람 자세였어요. 아직 목을 가누기 힘든 아기의 등과 목을 지지해 줄 수 있어 자세를 잡기 편했고요. 아기가 왜 뭐? 데리고 올까? 들어서 해. 얘를?